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이재명이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네요. 오늘도 역시 한방 크게 웃음거리를 제공합니다. 국민 웃기려고 출마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구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쟤들이 또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또 기획하고 그것을 이번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배꼽이 빠질 것 같은데 이재명이 헐리벌떡 나오죠. 왜 나오는지 아세요? 헐리벌떡 나오는데, 여기가 식당이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에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신발 신고 부엌 들어갔다가 주인이 여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하니까 헐레벌떡 뛰어나오는데, 이게 출입구 양쪽에 이미 신발장이 마련돼 있고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 이런 몰상식한 짓을 골라서 하는지 하루에 한 방씩 합니다. 어쨌든 국민을 웃기려고 하는 건지 헐레벌떡 뛰어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거는 더 웃긴다고 해야 될까 심각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이 출발하는 차에 뛰어가가지고, 이게 또 계양을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났어요. 시민으로부터 격한 말을 듣자 차를 두들기면서 따라가가지고 욕하는 건 범죄다. 아이고, 대한민국에 욕쟁이 하면은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텐데, 자기 친형수한테 그렇게 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욕을 하던 사람이 남이 뭐라고 하는 건, 욕하는 건 범죄다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이 뭐 욕도 대단한 욕도 아닌 것 같아. 승합차 탑승자가 창문을 내리지 에이씨 하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해당 차량을 손으로 두들기면서 욕하는 거는 범죄 행위다. 다 체증하고 있으니 조심하시라. 싫든 좋든 욕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는 왜 지 형수나 자기 가족들한테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이해 불가합니다. 하여튼 희한한 사람입니다. 지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또 안 웃길 수가 있나요? 이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팅이냐? 논평하려면 이렇게 좀 개그스럽게 해야 되나 봅니다. 스트리트 파이팅이냐?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느냐고 비꼬입니다. 그러면서 유권자와 투닥거리며 감정 싸움이나 하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하다.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한참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될 그런 선거 기간에 어떻게 지역구 국민하고 싸웁니까? 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만큼 초조하시다는 의미겠다. 그래도 조금은 뒤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시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합니다. 국민의힘 논평이 가끔 가다 보면 수준이 좀 돼. 지금 이재명은 이게 오늘 하루 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보셨던 거 한 번 더 보실 텐데, 이 애를 갖다가 이 옆에는 맥주병이 보고 잔뜩 쌓였는데 그냥 손으로 밀어버립니다. 자기가 대단히 막 바보다 얘기입니까? 아무리 바보도 저러면 됩니까? 그러고 그냥 인천 시민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냥 양해도 구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그냥 올라서버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시민들이 도망을 가는 장면. 거기다가 이건 또 무엇을 하는 짓인지, 이건 또 뭐냐?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하여튼 누군가 앉아가지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여성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콕 찌른 뒤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배꼽 빠지는 거. 그러니까 더 배꼽이 빠지는 거는 뭐냐? 내가 안 보이잖아 하고 콱 눌러. 앞 사람이 키가 큰가 봐요. 키가 크니까 막 눌러. 이재명이 지가 키가 크든지 안 그러면 뭘 받치고 올라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앞 사람 머리를 콱 잡아 눌러버리는지, 이것도 배꼽이 터질 일이고. 이렇게 도대체 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하루에 한 건씩 저지르고 다니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배꼽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거, 경찰이 성남FC와 두산건설, 이거 어제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쩌면은 지방선거 전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압수수색한 지 2주일이면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댓글이 오르는 게 있어요. 선거 기간이 들어가면은, 즉 공식 선거가 시작되면은 출마자는 구속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검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인이 아닌 한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군대 갈 사람은 병력 소집의 경우 그것도 유예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조항 가지고 그런 말씀을 댓글로 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법에 뭐라고 됐어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검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기 5년 이재명의 죄를 다 뒤지면 지금 장기 무기징역 갈 텐데 그 무기징역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고 언제라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방탄조끼를 입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곤란할지 몰라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당선증 받기 전에는 언제라도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강력범죄는 물론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재산범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영장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범죄의 경우 특히 액수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범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여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이 선거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지간한 죄는 5년 이상 징역에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래서 그 댓글 다시는 분은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다시 또 옛날에 캐캐묵은 광우병 선동 비슷한 걸 합니다. 뭐냐니까 이 전공철수란 말을 꺼내. 이게 뭐냐니까 전기, 공항, 철도, 수도 등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민영화한다고 또 헛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까지도 이제 시끄럽게 됐는데 국회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은 없고 계획 자체도 없다. 도대체 이런 것을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세에 나서는 이유가 뭐냐? 선거 때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전기, 공항, 철도 민영화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합니다. 추 부총리는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막 돌고 있는데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누가 민영화를 한다고 했길래 그러는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홍보를 도왔던 카피라이트 정철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게 딱 답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무엇으로 싸우겠냐? 검수 완박의 뒤를 잇는 전공철수 네 글자로 압박해야 한다면서 전공철수, 전기, 공항, 철도, 수도의 머리 글자를 따서 구호를 만들자.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여기서 민영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민영화를 막는다. 민영화를 막자. 그래서 우리한테 표를 달라. 이런 짓 자주 하다가는 국민이 다 눈치채버리죠. 2017년 대선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의 홍보 카피를 만들기도 했던 정 씨는 후보 개인기로는 새 정부 출범 효과를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당은 물론 모든 후보가 민영화 반대 하나를 크게 걸고 싸워야 된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을 민영화하느냐?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냥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일축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철도, 전기에 대한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 제2의 광우병 선동이다. 야, 어떻게 하는 일이 꼭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민영화 반대 게시물은 명백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게시물을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있지도 않은, 이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당시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하는 게 은폐한다. 첫 번째 철저히 은폐하고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조작한다. 여기 딱 걸리는 겁니다. 무조건 걔들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 지금 자기네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다 은폐하고 그 다음에는 조작을 해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선거에 임하는, 특히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 역시 뭐 때문에 출마합니까?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 시
구속을 피하려는 것 역시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계획 중의 하나죠. 하여튼 희한한 집단입니다. 희한한 집단. 뭐든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당선이라도 되고 보자는. 당선되고 나면 말짱 가물치 콧구멍을 캐니까 모를 거니까. 특히 이런 인격,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에 그냥 들어갔다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신발을 가리키면서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혼비백산 헐레벌떡 하면서 뛰어나오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욕쟁이면서 남 그냥 A씨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욕한다고 가서 욕하는 거는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 자기가 형수한테 할 때는 참, 거기다가 지금 어린애를 손으로 밀치는 인격, 그냥 남이 앉아있건 말건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벤치에 올라가고 시민들은 혼비백산해가고 달아나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콕 거기다가 내가 안 보이잖아 눌러 이런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루도 웃기면서 마감하네요. 이재명을 잡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호 2번 윤형선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윤형선, 기호 2번 윤형선, 계양을에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가지고 윤형선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 이건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거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기호 2번 윤형선 기억하십시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